회의실에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리로 돌아와 계속 생각해요. 아까 그 부분 설명이 좀 이상했나? 팀장님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반면 옆 동료는 똑같이 발표했는데 벌써 다 잊은 듯 태연합니다.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으면 어쩌지 하며 밤새 뒤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태연한지 그 비밀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주목한 건 바로 내면 공간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의 문제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빈 방에 들어가면 작은 소리도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가구로 꽉꽉 찬 방은 같은 소리를 내도 금방 흡수되고 조용합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남의 말 한마디가 온 마음에 울려 퍼지는데 내 기준으로 꽉 차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내면이 비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워져 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 행동심리학 팀이 재미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매일 아침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5분씩 적게 했고 B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살게 했죠. 한 달 뒤 결과를 봤더니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타인의 비판을 받아도 감정 동요가 30%에서 50% 정도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마치 집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요. 기둥이 없는 집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기둥이 튼튼한 집은 태풍이 와도 버팁니다. 내 안에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 남이 뭐라 하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남의 평가가 곧 나의 가치가 되어버려요. 좋아요 하나에 기분 좋아지고 비난 하나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친절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기준조차 명확히 안 세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기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실적만 강조하면 그게 전부인 것 같고 SNS에서 외모를 칭찬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자기 기준 없이 살면 평생 남의 기준으로 자기를 재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면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검증한 방법인데요. 하루 10분 딱 3가지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오늘 내가 후회하는 행동은? 내일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의 핵심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회의 때 발표 잘했어가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요. 이걸 2주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뇌가 외부 평가 중심에서 내부 평가 중심으로 서서히 전환되거든요. 처음엔 어색해요. 평생 남한테 물어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려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 운동도 처음엔 힘들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유롭다는 게 남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 기준이 확고하면 남의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비판을 들어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이 없으면 비판이 곧 공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변하고 귀를 닫게 되는 거죠. 실제로 리더십 연구를 보면 진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 강하면서도 타인 의견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남의 말을 위협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둘 다 내면이 비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면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 던지는 겁니다. 친절한 사람, 정직한 사람, 유머 있는 사람, 뭐든 좋아요. 그냥 하루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 기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회의 중에 누가 당신 의견에 반대해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 정직한 사람이기로 했으니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상사가 칭찬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내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는 습관이 쌓이면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돼요. 두 번째는 비교 끊기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저 사람은 나보다 인기가 많아.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은 존재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데 비교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게 수십 년 연구로 증명됐어요. 그럼 어떻게 비교를 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비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성공한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친절했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비교 기준을 내부로 돌리면 마음이 엄청 편해집니다. 왜냐면 내 성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남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노력하면 바뀌니까요. 세 번째는 거절 연습입니다. 여유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절을 못해요. 왜냐면 미움받을까봐 두렵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절을 못하면 존중도 못 받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뭐라 했냐면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이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맺는다고 했어요. 뭐든 다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고 명확히 선을 긋는 사람이 진짜 존중받는다는 거죠. 처음엔 작은 거부터 시작하세요. 하기 싫은 회식, 정중하게 거절해보세요. 받고 싶지 않은 부탁,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죄책감 들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당신이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네 번째는 침묵의 힘입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왜냐면 계속 설명하고 증명하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알아요. 굳이 변명 안 하고, 굳이 자랑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말을 30%에서 50% 줄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뢰받고 영향력이 커졌대요. 말을 줄이면 뭐가 좋으냐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우리 뇌는 말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특히 남을 설득하거나 변명할 때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 대신 한 박자 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실패 재해석입니다. 여유 없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실패를 보는 관점이에요. 불안한 사람은 실패를 내 가치의 증거로 봅니다. 실패했으니까 나는 무능해. 근데 여유로운 사람은 실패를 데이터로 봐요.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스탠포드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말한 성장 마인드셋이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했어.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나와 결과를 분리하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왜냐면 결과는 바뀔 수 있지만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쌓이면 어떤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완벽을 내려놓으세요.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주의자일수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은 불가능하니까요.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심리학 연구 결과 완벽주의와 우울증, 불안장애의 상관관계가 엄청 높대요. 완벽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충분함을 인정하세요. 오늘 70%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70%로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얘기 정리하면 이래요. 여유로운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내면에 확고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면 평생 불안하고 내 기준으로 나를 재면 평생 여유로워요.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정직하고 싶다, 나는 친절하고 싶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1분.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물어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나는 내 기준에 얼마나 부합했나 점검하세요. 이것만 2주 하면 확실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남의 좋아요가 아니라 내 만족이 기준이 되는 순간 진짜 여유가 찾아와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남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도 당신 기준으로 사세요.